안녕하세요. 간만에 영상입니다. 언제나처럼 자려고 하지 못해서 영상을 찍어두는데, 오늘 라이브 방송 때 했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꿈을 기록한 지 꽤 오래됐어요. 꿈을 기록한다고 해서 뭐 손으로 쓰는 건 아니고, 이제 꿈의 특성이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원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카톡 자기한테 보내는 메시지 그런 걸로 타이핑도 해봤는데, 그것보다 좋은 게 이제 말로 하는 거, 녹음을 해놓는 거죠. 녹음을 해놓고 그걸 듣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듣진 않아요. 그냥 기록만 해놓는 거죠. 근데 이게 기록을 계속 해놓다 보니까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은, 꿈속을 점점 탐험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꿈을 기록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계기냐면은, 제 뭐 에세이 같은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대학 시절이 되게 좀 괴로운 시절이었어요. 특히 서울에서 혼자서 있을 때, 대학교에서 있을 때가 되게 괴로웠죠. 외롭고 엄청 방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절에 꿈을 꾸면은 꼭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게 반복되냐면, 고등학교로 돌아가요. 근데 제가 대학생인데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수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수능을 꼭 볼 필요는 없는데, 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근데 수능을 봐야 된다고? 뭔가 이상한 그 상황이 몇 날 며칠을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꿈으로.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게 몇 날 며칠 수준이 아니라 몇 개월, 몇 년 동안 되게 비슷한 내용으로, 나는 수능 공부를 안 했는데 수능을 봐야 된다고 하는 그 묘한, 그 이상한, 좀 불쾌한 그런 꿈을 계속 꿨어요. 그 시절에 제가 갖고 있었던 또 한 가지 두려움이 뭐냐면,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군대를 갔다 보니까 또래와의 그런 유대감,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 되게 엇나갔어요. 남자들끼리 군대 얘기하고 할 때 저는 군대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말로는 대학원 과정으로 그 이제는 기억도 잘 안 나네요. 그 전문 요원 뭐였더라? 하여튼 그게 있어요. 석박 통합 과정을 하면은 빼는 게 있거든요. 대신 이제 군복무를 3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하여튼 뭐 그런 걸로 이제 대학원을 가는 걸 생각을 하고서는 군대를 미룬 거죠. 근데 대학원은 무슨 학점이 낮아가지고 대학원을 택도 없었고, 택도 없었고, 그러고 보니까 그냥 대학교 시절이 다 날아가 버린 듯한 감정 속에서 살아왔어요. 대학교 내내. 그리고 꿈을 꾸면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시험을 봐서 다시 대학교로 가고,
어쩌면은 제가 갔던 전공이 저하고 사실 아무런 관계없는 과를 간 것도 영향이 컸을지도 몰라요. 저는 원래 건축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전과를 할 마음으로 그냥 간 거거든요. 점수에 맞춰서. 근데 공부 재미도 없고 어차피 전과 할 생각이니까 거기 있는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싶지도 않았고 좀 멍청하기도 했던 게 처음에 뭐 친해지는 시간들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그 당시 신앙심이 좀 강경해서 술도 안 마시고 그리고 대학교 모임 다 술 먹고 하니까 가질 못했던 거죠.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차피 전과 할 거니까 하면서 이 벽을 두고서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도 너무 어렵고 뭐 어떻게 시험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족보는 또 어디서 구하는지 책을 사서 책을 아무리 봐도 아니 시험 문제랑 너무 동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고등학교처럼 뭐 문제집이 많아가지고 문제집을 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야, 진짜 완전히 그냥 진퇴양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절부터 악몽을 꿨던 거예요. 악몽을 꿔서 악몽을 너무 많이 꾸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똑같은 꿈을 몇 번이나 꾸는 걸까를 알고 싶어서 꿈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꿈을 더 잘 기억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매일 그렇진 않지만은 좀 인상적인 꿈을 꾸면 항상 기록을 해둡니다. 녹음을 해놔요. 녹음해놓고 그냥 기억에 남는 걸 뜨문뜨문 떠들다가 뭐 다시 잠드는 경우도 있고 그러고 나서 돌이켜보면은 이제 조금 깨닫는 게 있어요. 뭘 깨닫냐면은 꿈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바가 다르지만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나의 심리 상태를 나의 정말 내 내면의 괴로움이나 아니면 욕망 그런 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때 그 첫눈에 반한 여자가 있어요. 거의 완전히 완전 미쳐버리게 좋아했던 친구가 있어요. 물론 짝사랑으로 끝났는데 그 친구는 근데 그 친구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제가 라이브 영상 때도 종종 얘기했거든요. 그 친구가 굉장히 이제 스마트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꿈에 나왔어요. 그 친구가 꿈에 나와서 같이 그런 마트 있잖아요. 마트에 쇼핑카트 몰고서 그러니까 부부인 거죠. 부부인지 뭐 애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쇼핑카트를 같이 몰면서 쇼핑을 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 친구한테. 어느 정도로 빠졌냐면은 그 당시에 잠에서 깨자마자 생각나고 그러니까 눈을 뜨자마자 생각나기 시작해서 잠자기 직전까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상사병인가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근데 그 당시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시절에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일들이 많았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인가 그쯤에 너무 마음이 괴롭고 외롭고
또 수중엔 돈은 한 푼도 없고 진짜 진짜 거지 생활이었어요. 근데 그럴 때 뭐랄까 그 여성분이 꿈속에 나왔던 모습이 저게 내 미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굳이 이유를 설명해 보자면 그러면서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눈에 콩깍지가 낀 경험을 그때 사실 해봤죠. 그때 그래서 한 며칠 한 주 이상 그러다 보니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용기를 내서 말을 한번 걸어보자 했는데 그 시절이 딱 1학기가 끝날 때쯤이었어요. 그러니까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 하잖아요. 대학생도. 그 여름방학 하기 직전에 그런 꿈을 꿨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종강을 한 거죠. 1학기 종강을 하고서 그 친구를 못 보게 되니까 굉장히 싱숭생숭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말을 걸어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겹치는 그런 수업도 거의 없었고 뭐 한 개 정도? 한 개인지 두 개인지 하여튼 그 정도였고 심지어 그 수업도 끝났고 곧 그러고 나니까는 그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가을 학기 때, 여름 학기 때 재수강 하잖아요. 재수강 때 그때 전 재수강을 했어요. 학점이 하도 낮아서 재수강을 했는데 당연히 그 친구는 재수강 안 하더라고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없고 그리고 가을 학기 때는 있었는데 겹치는 수업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짝사랑이 그때 한 3개월 최소 3개월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살벌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살벌하게. 그리고서 가을 학기 때 만났는데 아, 도저히 말할 용기가 안 났어요 그때. 왜냐면은 좀 슬픈 얘기지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제 자신이 스스로가 생각해도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냐면은 한 번은 이제 겨울이었는데 3월달 있잖아. 3월달. 그러니까 겨울이 끝나고 이제 3월부터 봄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3월달도 되게 추웠어요. 한 번은 되게 추운 3월인데 대부분 추우니까 패딩 입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뭐 패딩도 없고 패딩도 그러니까 집에 가도 없는 거예요. 집에 가도 뭐 얇은 패딩 그런 거 하나 있었고 그러니까 또 그러면 뭐 바로 뭐 패딩을 좀 사면 되는데 살 돈도 없고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옷 살 돈을 달라고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있는 옷 없는 옷을 막 겹겹이 해서 무슨 옛날 뭐 피난민 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천이잖아요. 옷을 겹겹이 입으면 막 이런 반팔티를 막 두 개 입고 긴팔티도 두 개씩 입고 막 그런 식으로 입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입으면은 사실 보온이 잘 되지 않아요. 이 공기층이 없어가지고 공기층이 없다 보니까 진짜 너무 추운 거야. 지금까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추웠어요. 근데 옷을 그렇게 막 겹겹이 입었으니까 이게 당연히
옷이 뭐 멋있겠습니까? 멋도 안 나고 태도 안 나고. 근데 그러고 다니는 게 내 나름대로는 어떻게든 추운 데서 수업 들으려고 그러고 갔는데, 거기 이제 있는 학생들은 다 세련되게 잘 입고 있는 거죠. 멋있게. 그게, 그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무도 저한테 왜 옷이 그 모양이냐, 그런 모욕적인 얘기를 한 적도 없지만은, 그냥 너무 그게 창피했어요. 근데 그때 더 창피했던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 좀 생겨서 옷을 좀 샀는데, 근데 그 옷마저도 좀 몇 푼 아껴보겠다고 이제 인터넷으로 사고 그랬거든요. 매장 가면 또 비싸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샀는데, 묘하게 싼 티나고 아니면은 얇고, 그래가지고 또 애매한 거예요. 3월이잖아요. 조금 지나면은 이제 따뜻해지는데, 3월달 와서 패딩을 사고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두꺼운 걸로. 그러니까는 그게 맞는데도 그러고 다니다가 이제 또 감기 걸리고 뭐 몸살 나고, 바보 등신 마냥 산 거예요. 바보 등신 마냥. 그래서 그런지 꿈속에서 정말 정말 아, 꿈속에서도 참 바보 등신 마냥 사는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 되게 좀 힘들더라고요. 아니, 보통 마음이 힘들고 하면 이제 자면 좀 괜찮은데, 자고 일어난 잘 힘들어서 잤는데 잠에서도 나를 그렇게 괴롭히니까 꿈이. 그러니까는 이건 너무하다. 진짜 지긋지긋하다 정말. 정말 삶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는 꿈을 계속해서 기록을 해놓습니다. 꿈을 계속 기록을 했고, 그래서 녹음 파일도 엄청 많아요. 대부분 다 길진 않고, 가끔 1시간 넘는 거는 이 녹음 눌러놓고 잠에 빠져가지고 다시 잠든 경우고. 근데 이제 꿈을 꾸다 보니까,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꿈을 꾸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끔씩 되게 행복하고 좋은 꿈을 꾸잖아요. 제가 너무 민망해서 말은 못하지만, 아주 유명한 어떤 연예인 분과 이렇게 만나는 꿈을 꿀 때도 있고, 예, 건강하다는 증거죠. 그러면은 그런 그런 좋은 미래가 언젠가 또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러면 언젠가 만약에 그런 꿈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약간 예지몽 아닐까. 스스로 만든 예지몽이든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꿈을 기록을 해둬요. 그리고 제가 되게 그때에 그 수년 동안 그랬거든요. 그거를 수년 동안 그랬어요. 수년 동안 그 찝찝하고 괴로운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약간 제 정신 건강을 꿈을 통해서도 체크를 해보곤 하는데,
감사하게도 요즘은 그런 지긋지긋한 꿈은 꾸지 않아요. 제가 그 지긋지긋한 꿈을 안 꾸게 된 시점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부터예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꿈을 꾸진 거의 안 꿨고, 안 꿨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뭐랄까, 그렇게까지 엄청 괴로운 꿈은 꾸지 않고 살아와서 되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저는 몇 년 동안 비슷한 류의 꿈을 계속 꾸면서 계속 고통을 받았어요. 자면서도. 자면서도 고통받고, 깨어나면 또 현실이 그렇고. 근데 요즘 느끼는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은, 그게 필요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내 삶에 대해서 그런 해결되지 않는 그 답답함에 대한 고통을 계속 느끼니까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정말로 깊게 잠들어서 물속에 뭐 빠져서 점점 가라앉아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사람을 깨우지 않고서는 구해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곤히 자고 있다고 해도 막 두들겨 때렸을 거 아니에요. 야, 일어나, 일어나. 깨워야지만 살릴 수 있고, 마치 그런 거죠. 집에 불이 나서 그런 뭐 일산화가스 이런 거 계속 마시면 사람은 죽잖아요. 근데 곤히 잠든 사람들을 그냥 자게 내버려두면 안 되고 싸대기를 때려서라도 잠에서 깨워야죠. 흔들어서 깨우던 때려서 깨우던 아니면은 심지어는 심장이 멈춘 사람은 이걸 하잖아요. CPR을 하잖아요. 근데 제세동 이걸 할 때 정말 오래 하면 여기 갈비뼈가 부서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부서뜨리면서도 심장을 원래 그 수축 이완 리듬으로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살리니까 뼈야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 느끼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내가 고통을 느껴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곳에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다. 만약에 그 과정이 없었으면은 아마 꽤 편한 길을 택했을 것 같다. 그리고 편한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서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겪게 되는 불편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겪지 않았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다시는 그 악몽을 꾸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그 짝사랑 얘기를 했는데, 첫눈에 반한. 근데 그 정도로 마음이 비어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좀 웃긴 일이잖아요. 그냥 꿈에서 그냥 화목한, 그냥 일상적인
그런 모습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한테 그렇게 끌리는 감정이 생길 정도면 얼마나 지금 이 외롭고 빵꾸난 상태였을까, 그 당시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일종의 구원자처럼 보였던 건 아닐까. 쟤를 만나면 다 해결될 거야. 제가 내 여자친구가 되어주면은 다 해결될 거야. 그런 생각.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여튼 꿈을 제가 기록하는 이유는 그렇고요. 별의별 희한한 꿈 기록은 엄청 많아요. 저 녹음해둔 게 많은데 언젠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바꾸는 AI 기술이 지금도 대단하지만 더 업그레이드 되면은 한번 좀 바꿔보고 싶어요. 내가 꿈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 AI가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럼 더 선명하게 기록해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그 저는 지금은 악몽을 꾸진 않아요. 악몽을 안 꾼 지는 꽤 됐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삶은 되게 힘든 시절을 지내왔는데 지난 수년간 악몽을 꾸진 않아요. 그런 거 보면은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인생에. 그리고 여유도 생긴 것 같고, 심적으로는 더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뭐 배짱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겪었던 그런 지옥 같은 꿈을 안 꾸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너무 괴로우시면은 여러분의 그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는 와중에도 누군가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누군가가 사랑의 회초리를 때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